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고 하고 고민을 하냐면 코칭식 수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실식 수업을 할 것인가 정말 난감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쪽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코칭식 수업을 정말 싫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랩스쿨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코칭식 수업은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돌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싫어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냥 100% 사람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이런 엄마들은 정말 코칭식 수업, 랩스쿨 형식의 수업을 싫어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랩스쿨 형식과 코칭식 수업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양쪽 다를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을 시키거나 뭐 안 해야 돼요. 그게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선생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선생의 말을 이해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베이스를 바탕으로 깔고 있지 않은 애들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골백 번 듣는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요런 말을 전제로 이제 깔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거든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받쳐주지 않거나 아니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듣는 순간 외겨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랩스쿨 형식의 수업은 이론 학생들, 선생이 가르쳐도 멍하는 그 이하의 수준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런 애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날 문득 어떤 그 댓글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 댓글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댓글을 봤는데, 좀 유명한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유명한 수학 선생님인가 뭐 그런 선생님인데, 어떤 애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런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 선생님한테 7년을 배웠는데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가 뭔가를 못하잖아? 그러면 그 앞에서 일취월장 얘만 끼고 앉아가지고 쫙 설명을 해. 얼마나 설명을 잘할 거야. 그러면서 맨 나중에 딱 다 설명을 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이제 알겠지?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럼 거기다 대고 끄덕끄덕 해야지. 선생님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그냥 얘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거기에다 끄덕끄덕 해야지 뭐 어쩌겠어. 근데 얘 속마음은 뭐냐면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끄덕끄덕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사고를 당하셨나 무지 아프셨나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선생님이 얘를 이제 가르치다 못해서 그런 게 핑계이고 핑계로 그냥 말을 한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보조 선생을 붙였대요. 걔 전담, 그의 전담 보조 선생, 대학생 알바, 대학생 알바를 붙였대요. 그런데 이 대학생 알바를 붙이고 나서 얘가 일취월장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뭔가를 얘가 틀리잖아? 그러면은 그 보조 선생이 얘한테 설명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자. 마치 친구처럼 같이 한번 풀어보자. 머리를 맞대고 푸는 거야. 같은 문제를, 수학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푸는데, 얘가, 이 보조 선생이 막히면 선생님 그거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이 또 막히는 거면 이 보조 선생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머리를 쥐어짜는 그런 프로세스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거쳤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이후로부터 그 수학 선생이 가르친 이후로부터 정말 엄청나게 어 이게 성적이 향상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인제 수학을 잘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되니까 오히려 여기 원장이었던 그 선생님이 막 "이런 애도 뭐 끌어올렸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한테 그런 광고 효과가 가 가지고 사실은 얘의 속마음은 자기는 이 대학생 이 보조 강사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기도 살고 이러면서 같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서 걔가 그 학생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댓글을 써 놓은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코칭식 수업은 요런 요렇게 머리를 쥐어짜는 뭐 이런 고런 프로세스가 들어간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며, 제가 예전에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생이 가르치는 거는 엄청나게 잘 가르치고 막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막 이제 가르쳐 주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즐겁죠. 그런 선생님하고 그 수업하는 게 너무 즐겁죠.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 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남고 그 선생님이 했던 우스갯소리와 뭐 반의 분위기, 하하호호 깔깔 뭐 이런 분위기만 생각이 나더라. 뭐 이런 그 그런 말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코칭식 수업은 자기가 여러 개를 계속 풀고 이제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게 깨우쳐가는 요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1학년만 해도 일반 학원에서는 파닉스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스토리 읽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스토리 읽고 말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근데 요런 학생을 위해서 더 낮은 단계에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는 어 있는 그런 게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되어 있는 코칭식 수업, 랩스쿨식 형식의 수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코칭식 수업은 극에서 극을 커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데, 작은, 그러니까는 큰 대도시에 이제 잘난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는 그럼 큰 학원에 가서 큰 학원에서 아주 높은 반에 다니면서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소도시나 지방 소도시나 아니면 도시도 아니고 뭐 면 단위 뭐 이런 곳에서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애가 가물에 콩나듯이지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들은 커버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는 대부분 대도시에 있는 학원이 훨씬 뭐 실력도 좀 깊은 애들이 많고 높고 뭐 깊은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쭉쭉 성장을 시키는 이런 게 있지만, 약간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찍해야 그냥 뭐 학교 시험 뭐 100점 맞고 잘 보고 뭐 이 정도를 수준으로 어 체크 같은 그렇게 얇은 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맨날 애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지방이지만 지방 소도시이지만 거기서도 잘난 애들이 한 번씩 있는데 걔네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교실식 수업에서는. 누가 그 한 해를 몇 년씩 그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 자체가 애들 뭐 내신이나 봐주는 이런 학원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학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원은 이 잘난 애들을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코칭식 수업은 그게 됩니다. 걔 혼자만 쭉쭉 뽑아주면 되니까. 물론 코칭식 수업이나 랩스쿨 형식의 수업은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죠. 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나 그렇게 하지 뭐 중고등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선생은 거의 없고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선생도 거의 없다. 예. 그걸 어떻게 다 커버를 할 거야. 뭐 고등학교에서 뭐 동네에서 뭐 고등학교가 하나만 있고 뭐 이런 거면 커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런 코칭식 수업은
그나마 좀 뛰어난 애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런 시골이나 그런 데에서 또 살아가는 그런 뛰어난 애들에게도 실력을 쭉쭉 뽑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왜냐면 혼자 개개인이 수업하는 거니까. 얘는 파닉스 해도 얘는 고3 모의고사 풀고 그럴 수가 있다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그런 애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고3 모의고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 선생이 걔네를 이끌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칭식 수업이냐 아니면은 일반 교실식 수업이냐를 놓고 선생님들이 많이 그 고민을 하시는데, 양쪽 다를 잡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어떤 종류의 동네일까? 그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